저 때문이에요? 소연은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내가 이상해서 그런 거죠? 내가 정상이었다면 아니야. 소연이 몸을 던지듯 앞으로 나아가 지영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지만 목소리는 강하고 단호했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지영아. 단 하나도. 소연은 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들어봐. 지영아, 넌 특별해. 내가 가진 건 약점이 아니라 선물이야. 그는 그저 그 선물을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한 악랄한 사람일 뿐이야. 소연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지영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영이 소연의 품에 무너지듯 안겼습니다. 그들의 흐느낌 소리만이 적막한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의 진실과 눈물로 시작된 여정은 그보다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5년 서울의 어느 초가을 아침, 소연은 늘 그랬듯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직 동이 트지 않은 하늘이 보였어요. 피로가 가득한 눈을 비비며 일어나면서도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맺혔습니다. 오늘은 딸 지영이의 10번째 생일이었으니까요. 지영아, 일어날 시간이야. 소연은 딸의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지영이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3번은 더 불러야 겨우 일어나는 아이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엄마, 오늘 내 생일이죠? 지영이가 이불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소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지영이 생일이지. 선물도 준비했어. 먼저 학교 갔다 와야 받을 수 있어. 지영이가 이불을 확 걷어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연은 딸의 까만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병원에서 발달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의사가 사회성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 걱정이 멀게 느껴졌어요. 소연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지영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아침부터 끓이기로 했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재료를 하나씩 넣으며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때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들어온 지영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오늘 된장이 달라요. 소연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새로 산 된장을 썼는데 아직 한 숟가락도 맛보지 않은 지영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맞아. 어제 새로 샀어. 근데 어떻게 알았어? 냄새가 달라요. 더 깊은 향이 나요. 그리고 지영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 없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숙성된 시간이 더 긴 것 같아요. 소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3년 숙성된 된장이라고 했던 말이 정확히 떠올랐거든요.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영이는 6살 때부터 종종 이렇게 음식의 미세한 차이를 알아맞히곤 했어요. 우리 지영이 정말 대단한데? 소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지영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학교에서는 이상한 아이로 불리며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일이 많았지만 집에서만큼은 엄마가 자신을 특별하게 여겨주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소연은 퇴근 후 작은 케이크를 들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분식집에서 설거지와 야채 손질을 하느라 온몸이 쑤셨어요. 하지만
지영이의 생일이었기에 얼굴에는 미소를 띄웠습니다. 엄마, 문을 열자마자 지영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소연은 힘든 하루의 피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지영이 선물 받고 싶지? 먼저 촛불 불어야지. 케이크 위에 작은 촛불 10개를 꽂고 불을 붙였어요. 지영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소원을 빌고 촛불을 끈 후 소연은 조그만 상자를 내밀었어요. 여기, 지영아, 생일 축하해. 지영이가 선물 상자를 열자 작은 요리책이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지영이의 특별한 레시피 노트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건 제 책인가요? 지영이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지영이가 특별한 맛을 알아내는 걸 봤잖아. 앞으로 엄마랑 같이 요리하면서 지영이가 느끼는 맛을 여기에 기록하자. 우리만의 특별한 비밀 레시피북이 될 거야.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뒤처지고 친구들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는 달랐어요. 엄마는 자신의 이상한 점을 문제가 아닌 선물로 봐주었으니까요. 그날 밤 소연은 오랜만에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어요. 오늘 지영이에게 레시피 노트를 선물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한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믿는다. 지영이는 특별한 미각을 가졌다. 김 박사 선생님이 발달장애인 중에는 특정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했던 말이 자꾸 떠오른다. 내 딸의 재능이 빛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 다음 날부터 소연의 삶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분식집 주인 최 씨에게 부탁해 주방 일을 더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김밥 만드는 법부터 떡볶이 양념을 조절하는 비법까지 틈틈이 요리 기술을 익혔습니다. 소연 씨, 솜씨가 늘었네. 이러다 내 자리 뺏기겠어. 최 씨의 농담에 소연은 쑥스럽게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내 가게를 열겠어. 퇴근 후에는 지영이와 함께 작은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재료로 만든 두 가지 음식의 맛 차이를 지영이에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지영아, 이 두 국은 어떻게 다른지 말해볼래? 지영이는 눈을 감고 진지하게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정확도로 차이점을 짚어냈어요. 첫 번째는 소금을 나중에 넣었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넣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이 조금 더 셌던 것 같아요. 소연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확히 맞았거든요. 이런 실험을 거듭할수록 지영이의 능력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초감각 미각이라고 불렀어요. 발달장애와 함께 나타나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한국을 강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어요. 상가 월세가 떨어졌고 평소라면 엄두도 못 낼 곳이 갑자기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왔거든요. 엄마, 정말 가게를 열 거예요? 13살이 된 지영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모아둔 적금과 퇴직금을 모두 합쳐도 빠듯했지만 지영이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 우리 가게를 열 거야. 소연네라는 작은 한식당. 진짜 맛있는 음식을 만들 거야. 한 달 후 월세 300만 원짜리 작은 공간에 소연네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좌석이 10개뿐인 조그만 식당이었지만
소연의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었어요. 재료를 속이지 않는 정직한 음식. 소연이 가게 문 앞에 붙인 작은 문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 무기는 바로 지영이의 특별한 미각이었어요. 매일 저녁 지영이는 엄마가 만든 음식을 맛보고 조언했습니다. 오늘 된장찌개에 고추기름이 조금 더 필요해요. 이 김치는 어제보다 맛있어요. 소금 양이 딱 맞아요.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고 지영이와 함께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첫 단골 손님이 생겼어요. 인근 회사에 다니는 정 과장이었습니다. 이 식당 음식은 뭔가 달라요. 맛이 정직해요. 그 말을 시작으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는 손님들이 생겼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소연은 처음으로 월세 걱정 없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소연은 지영이와 함께 새로운 메뉴를 맛보고 있었어요. 15살이 된 지영이는 이제 학교에서도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맛 평가단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으니까요. 엄마, 이번 메뉴는 정말 특별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지영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소연은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지영이의 미각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물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서울의 화창한 봄날, 소연은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소연네 10호점 오픈 테이프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어요. 길거리 분식집 주방보조로 시작했던 그녀가 이제는 10개의 지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연 대표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성공 비결이라. 그것은 다름 아닌 지영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특별한 능력을 대중에게 공개할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정직한 음식, 그게 전부입니다. 소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지영에게 향했어요. 이제 25살이 된 지영은 여전히 사람들 속에서 어색해 보였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두 사람은 신사동 본점으로 돌아왔어요. 이곳은 7년 전 처음 문을 연 곳으로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방에 들어서는 순간만큼은 여전히 그때와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지영 씨 오셨어요. 새 메뉴 준비했습니다. 김 주방장이 반갑게 외쳤습니다. 주방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들고 지영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소연네에서는 하나의 불문율이 있었으니까요. 지영 씨가 통과시켜야 메뉴가 나갑니다. 소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세상이 이상하다고 했던 딸의 특별함이 이제는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으니까요. 지영은 음식을 맛볼 때만큼은 그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감칠맛이 부족해요. 다시다를 조금 넣으셨나요? 지영이 한 입 맛보고 말했습니다. 김 주방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곧 놀란 얼굴이 되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정말 조금만 넣었는데. 지영은 쑥스러운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주방장들은 이미 지영의 놀라운 미각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 정확도에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소연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K푸드 페스티벌에 참가했습니다. 지영도 함께였어요. 한국 전통 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이 행사에서 소연네는 이미 주목받는 참가자였습니다. 저희 부스에도 한번 들러주세요. 소연이 지나가는 관람객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부스 앞에 서서 음식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180cm가 넘는 키에 깔끔한 수트를 입은 그는 요리사라기보다는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이 된장찌개 정말 특별한데요. 남자가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났어요. 재료들의 향이 잘 담겨 있네요. 맛이 정직합니다. 이건 단순한 맛이 아니라 철학이 담긴 음식이군요. 소연의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요리 철학을 이렇게 정확히 짚어내는 사람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소연네 대표 박소연입니다. 강태호라고 합니다. 파리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했어요. 태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소연이 명함을 보니 K푸드 글로벌라이제이션 컨설턴트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식의 세계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의견을 나눠도 될까요? 소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지영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쪽 부스에서 너무 맛있는 떡볶이를 팔아요. 근데 소스가. 지영은 말을 멈추고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늘 그랬듯 지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 지영이에요. 우리 가게의 품질 관리자죠. 태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품질 관리자요? 그럼 특별한 미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지영이 놀란 눈으로 태호를 쳐다보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한 아이로 여겼는데 이 낯선 남자는 단번에 그녀의 특별함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음식 맛을 잘 알아요.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같은 재능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신의 혀라고 부르죠. 지영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다름을 문제가 아닌 특별한 재능으로 인정해 준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소연은 태호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직감적으로 이 남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항상 의심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지영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보니 소연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태호는 종종 소연네 본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늘 지영에게 음식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녀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지영은 점점 태호와 대화할 때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된장찌개는 어제보다 소금기가 0.5% 정도 높아요. 그리고 고추기름도 약간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지영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감탄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랍군요. 프랑스 최고의 소믈리에도 이 정도 정확도는 보여주지 못할 겁니다. 소연은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좋았지만 태호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호가
소연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소연 씨, 소연네를 해외에 알릴 기회가 있습니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음식 박람회에 초대받았거든요. 지영 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해외 진출은 늘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영이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영이가 해외 나가는 건 처음이라. 태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지영 씨의 재능이 세계에 알려질 기회예요. 결국 소연은 동의했고 셋은 함께 파리로 향했습니다. 박람회는 대성공이었어요. 지영의 특별한 미각은 세계 미식가들의 주목을 받았고 소연네는 국제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파리에서의 2주 동안 소연은 태호가 지영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영이 사람들 속에서 불편해할 때마다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주었고 그녀의 특별한 감각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귀국 후 어느 날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소연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영 씨를 좋아합니다. 진심으로요. 소연의 마음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태호는 지영보다 10살이나 많았고 딸은 아직 사회적으로 미숙했으니까요. 하지만 지영의 행복한 모습을 생각하니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이가 행복하다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6개월 후 태호와 지영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영이 소연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나 예뻐요? 지영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다른 아이로 살아온 딸이 이제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신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애, 우리 딸. 소연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지만 지영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모든 걱정이 잠시 잊혔어요.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결혼이 그들의 인생에 어떤 폭풍을 가져올지를. 결혼식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느 늦은 오후 소연은 강남 본점 사무실에서 신메뉴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자 사무실 문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얇은 프레임의 안경을 쓴 그녀는 소연네의 신임 매니저 이미경이었습니다. 대표님, 잠시 시간 좀 괜찮으실까요? 이미경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렸습니다. 소연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와요. 이 매니저. 이미경은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려놓았어요. 종이에는 부천시 소재 상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소연이 종이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이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사실 소연네에 입사하기 전에 부천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었어요. 이미경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소연은 직감적으로 그녀가 하려는 말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2년 전 강태호라는 컨설턴트가 제 분식집을 망하게 했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태호? 자신의 사위 태호? 그럴 리가 없었어요. 소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죄송합니다. 그동안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지영 씨의 결혼식 이후로 망설였어요. 이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푸드 비즈니스 컨설턴트 강태호라고 쓰여 있었어요. 현재 태호가 쓰는 명함과는 디자인이 달랐지만 확실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태호 씨는 해외 경력을 위조했어요. 프랑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한 적도 없고요. 그는 여러 식당 사업자들을 속여왔습니다. 소연의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하지만 곧 의심이 뒤따랐습니다. 이미경의 말이 사실일까? 아니면 단순한 오해? 혹은 악의적인 거짓말? 증거가 있으신가요? 소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2년 동안 모은 자료입니다. 태호 씨의 피해자들 연락처도 있어요. 그리고 미경이 잠시 망설이다 이어 말했습니다. 부천의 그 주소는 테이스트랩이라는 비밀 식당이에요. 태호 씨가 자주 가는 곳이죠. 소연은 서류 봉투를 받아들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딸의 남편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최근 태호의 행동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이미경이 떠난 후 소연은 봉투 안의 자료들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태호가 상담했던 식당들의 리스트, 그가 쓴 이메일 사본, 그리고 몇몇 피해자들의 진술서, 모든 것이 이미경의 말을 뒷받침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완벽해 보였던 태호의 모습이 마치 환상처럼 깨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지영이에겐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해. 소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소연의 비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태호가 출장이라며 집을 비울 때마다 그의 행적을 추적했어요. 소연은 오랜 사업 경험으로 쌓은 식품 유통업체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테이스트랩이요? 아, 그 가게요. 저희도 납품해요. 김 과장이라는 유통업체 담당자가 전화로 대답했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무슨 컨셉의 식당인가요? 정확히는 식당이 아니에요. 비공개 시식회 같은 걸 하는 곳이죠. 회원제로 운영된다고 들었어요. 소연은 불길한 예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호가 이런 비밀스러운 장소를 운영하고 있다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했어요. 혹시 강태호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 과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어요. 강 셰프요? 네, 알죠. 일주일에 3번 정도 오세요. 항상 밤에만 와서 특별한 손님들을 접대해요. 소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이미경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밤, 태호가 또다시 밤늦게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나섰어요. 지영은 일찍 잠들었고 소연은 태호와 지영의 집을 찾았습니다. 딸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소연의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지 수백 번을 고민했지만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태호의 서재로 들어가 서류들을 살폈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눈에 띈 태호의 핸드폰, 충전기에 꽂혀 있었어요. 왜 출장 가면서 핸드폰을 두고 갔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연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켜자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났습니다. 지영의 생일, 결혼기념일, 몇 가지 추측으로 시도해봤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소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확인할 수 없다면 의심만 더 커질 뿐이었어요. 핸드폰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을 나서려는 순간 부엌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지영이 물을 마시러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소연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아, 지영아, 깜짝 놀랐네. 내일 새 메뉴 시식회가 있어서 태호한테 의견 좀 물어보려고 왔어. 지영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말했어요. 오빠는 지금 출장 가셨는데. 아, 그러고 보니 핸드폰을 두고 갔어요. 요즘 자주 그래요. 소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호가 핸드폰을 두고 간다는 건 누군가의 연락을 피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래? 요즘 태호가 많이 바쁘니? 소연이 담담한 척 물었어요. 지영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바빠요. 그리고 요즘 자꾸 저한테 서명 연습하자고 해요. 이상하죠? 소연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서명 연습. 왜?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어요. 서명? 어떤 서명? 그냥 제 이름이요. 예쁘게 쓰는 법을 알려준대요.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명 뭔가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이미경의 말이 점점 더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소연은 이미경과 함께 태호의 과거 피해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그들의 이야기는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태호 씨는 처음엔 정말 친절했어요. 제 식당을 세계적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죠. 모든 기밀,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컨설팅을 위해서라고 계약서에 서명하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 모든 권리를 넘기는 내용이었어요. 각자의 증언을 들을 때마다 소연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태호가 지영과 결혼한 진짜 이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연네의 비밀 레시피를 훔치기 위해서였을까요? 소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순수한 마음이 그녀의 특별한 재능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했어요. 하지만 이제 단순히 슬퍼할 시간은 지났습니다. 소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녀는 이미경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직접 테이스트랩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어떤 진실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소연은 부천행 버스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모든 의혹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어요. 지영은 설날을 맞아 외할머니 댁에 갔고 태호는 또다시 출장이라며 집을 비웠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이미경이 알려준 테이스트 랩의 주소가 적힌 메모를 손에 쥐고 소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가 사실이라면 그녀는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쩌면 오해일지도 몰라. 소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자신의 직감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버스가 목적지에 다다르자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부천의 한 골목 주소지에 도착한 소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테이스트 랩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상가 건물이었어요. 간판도 없고 창문은 불투명한 필름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문 옆에 작은 표지판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회원제, 운영, 예약자만 입장 가능. 소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건물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뒷골목으로 돌아가자 주방으로 보이는 작은 창문이 보였습니다. 불투명 필름이 일부 벗겨져 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창문 너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방 안에는 3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 한 명은 태호였습니다.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호는 젊은 여성과 가까이 서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친밀해 보였어요. 소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주방 벽에 펼쳐진 커다란 차트였어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소연네의 레시피 북이었습니다. 소연과 지영이 함께 개발한 비밀 레시피들이 모두 적혀 있었어요. 이럴 수가. 소연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의심이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증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레시피 차트, 태호와 여성의 모습, 주방 구석에 쌓여있는 소연네 로고가 찍힌 상자들까지 찰칵 플래시가 켜진 채 사진이 찍혔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멈췄어요. 주방 안의 사람들이 모두 창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태호의 눈과 소연의 눈이 마주쳤어요. 소연 씨, 태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와 발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온 소연은 망설임 없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서죠? 지금 당장 와주세요. 저는 지적재산권 도용과 사기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소연의 머릿속에는 지영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딸에게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 생각만으로 가슴이 찢어질 듯했어요. 30분 후 경찰과 함께 테이스트 랩으로 돌아온 소연은 이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감쌌어요.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태호가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경찰이 영장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와 사기 혐의로 조사를 하러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태호는 소연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냉랭하게 변했어요. 더 이상 그 따뜻하고 친절했던 사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모든 걸 알아요? 태호 씨. 태호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그는 이제 가면을 벗은 듯 했어요. 뭘 안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사업적 파트너십을 맺은 것뿐인데. 소연은 휴대폰을 꺼내 방금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레시피를 훔쳐서 불법으로 복제 식당을 운영하신 거잖아요.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지영이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 엄마가 남편을 의심해서 미행한 사실을? 소연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꿋꿋하게 맞섰어요. 지영이를 이용한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어요. 태호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소연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어요. 이용?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지영이는 어차피 다 이해 못할 텐데. 그 아이는 그저 그 순간 소연의 손이 태호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따끔한 아픔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감히 내 딸을 모욕하지 마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들이 재빨리 상황을 진정시키고 태호를 한쪽으로 데려갔어요. 경찰들이 테이스트 랩 내부를 수색하는 동안 소연은 주방 벽에 걸린 레시피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복사되어 있었어요. 지영이 특별한 미각으로 개발한 비법들, 소연이 밤새워 연구한 조리법들. 한 경찰이 노트북을 들고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중요한 파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는 소연네 자산 리스트와 사업 계획이라는 폴더가 있었어요. 소연이 첫 번째 파일을 열자 모든 소연네 지점의 자산 가치와 월 수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소연네의 모든 자산을 지영 명의로 이전한 후 태호가 법적 대리인이 되어 회사를 인수하는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앉으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때 주방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태호와 함께 있던 젊은 여성이 경찰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태호 씨와 약혼했어요. 작년에 미국에서 만났고 그는 소연네라는 프랜차이즈를 곧 인수할 거라고 했어요. 소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약혼? 태호는 이미 지영과 결혼한 상태였는데 소연의 마음속에 끔찍한 의심이 피어올랐어요. 혹시 결혼 신고는 하셨나요? 법적으로요? 경찰이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태호 씨가 먼저 사업 정리를 하고 나서 하자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소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곧장 태호에게 달려갔어요. 지영이랑 혼인신고 안 했죠? 태호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소연의 세계가 그녀가 알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경찰의 조사는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태호의 컴퓨터와 서류들을 분석한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태호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식품 사기 전문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수년간 유명 식당과 레스토랑의 레시피를 훔쳐 불법 복제 식당을 운영해왔어요. 그리고 가장 큰 타겟이 바로 소연네였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강태호 씨는 박지영 씨와 실제로 법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말에 소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의 딸은 결혼식은 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들은 지영이의 특별한 미각을 노렸던 거군요.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것도 있지만 더 큰 목표는 소연네의 전체 자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지영 씨를 통해 회사를 차지하려 했던 거죠. 소연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태호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지영이를, 내 딸을 이용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소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지영이를 이 모든 상처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태호는 경찰에 연행되었고 소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영이에게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것은 지금까지 그녀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였어요.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엉켰지만 소연의 눈빛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딸을 지켜낼 것이었으니까요. 기다려, 지영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소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였어요. 소연은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가락이 떨려왔어요. 지영에게 이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소연은 마침내 문을 열었어요. 지영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댁에서 돌아온 지 몇 시간이 지났을 뿐이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오빠도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지영의 밝은 목소리가 소연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딸 옆에 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이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돌려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소연의 창백한 얼굴과 붉어진 눈을 보자 지영의 표정이 순식간에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소연은 손을 뻗어 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태호 오빠가 나쁜 일을 했어. 소연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영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나쁜 일이요? 어떤? 소연은 모든 용기를 짜내어 천천히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테이스트 랩에서 발견한 것들, 경찰 조사 결과, 태호의 사기 행각까지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가장 잔인한 부분들은 생략했지만 그럼에도 진실은 충분히 가혹했어요. 지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소연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지영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 때문이에요? 지영이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소연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뭐라고? 얘가 이상해서 그런 거죠? 오빠가 나를 선택한 게 레시피 때문이었다면 소연은 즉시 앞으로 몸을 기울여 지영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불타올랐어요. 절대 아니야. 잘 들어, 지영아. 이건 내 잘못이 절대 아니야. 태호는 나쁜 사람이었어. 그는 너의 소중한 재능과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거야. 그런데 내가 이상하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은 엄마의 품에 안겨 흐느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아는 채 함께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영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어요. 식사도 거의 하지 않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매일 방문 앞에 따뜻한 음식을 두고 갔지만 대부분 그대로 돌아왔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소연은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딸이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녀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든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어요. 그러던 어느 아침 소연이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오늘 된장 담글 거죠? 제가 도울게요. 소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영이 창백하지만 조용한 결의가 담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소연의 앞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된장 담그기는 그들 모녀의 특별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매년 봄 두 사람은 함께 된장을 담그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으니까요. 그래, 오늘 담그려고 했어. 소연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일을 시작했어요. 그 순간 소연은 딸의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들은 함께 콩을 씻고 메주를 손질하고 소금물을 만들었어요. 이 작은 일상의 의식이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3개월 후 태호는 법정에 섰습니다. 사기죄와 지적재산권 침해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어요. 그의 조직도 모두 검거되었고 테이스트랩은 영원히 문을 닫았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소연네 주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조금씩 자신의 특별한 미각을 다시 믿기 시작했습니다. 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직한 마음으로 만든 음식은 항상 진실을 담고 있어요. 어느 날 지영이 한 주방 보조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딸이 자신의 철학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소연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호에게 사기를 당했던 다른 식당 사업자들과 함께 정직한 맛 재단을 설립했어요. 이 재단의 목적은 정직한 요리 문화를 장려하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요리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영아, 내가 이 학교의 미각 강사가 되어줬으면 해. 소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지영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제가요? 제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소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어. 내 특별한 능력은 선물이야. 이제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시간이야.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엄마, 정직한 맛 요리 학교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별한 미각이나 후각을 가진 발달장애인들이 모여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나갔어요. 지영은 그들의 롤모델이자 멘토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 후 서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빌딩 꼭대기층 맛의 기억이라는 간판이 달린 레스토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35세가 된 지영이 오픈한 자신만의 레스토랑이었어요. 오늘의 특별 메뉴는 엄마의 된장찌개입니다. 정성껏 3년 숙성된 된장으로 끓여낸 이 찌개는 지영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손님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레스토랑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60세가 된 그녀는 소연네를 전국 50개 매장을 가진 프랜차이즈로 성장시켰고 최근에는 경영권을 지영에게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서비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레스토랑 테라스에 나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엄마,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했어요. 한번 맛보실래요? 지영이 작은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그 위에는 아름답게 플레이팅된 전통 음식의 현대적 해석이 담겨 있었어요. 소연은 한 입 맛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입안에서 펼쳐지는 맛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마치 지영의 인생 여정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달콤함과 쓴맛, 그리고
깊은 감칠맛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완벽해. 지영아, 내 음식은 항상 진심이 담겨 있구나.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영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나 상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감과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재료를 속이지 않는 정직한 음식이 가장 맛있다고. 소연은 딸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지영은 마침내 자신만의 길을 찾았어요. 그녀의 다름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 그녀만의 특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야. 소연이 문득 말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맛은 정직함에서 온다는 것도요. 두 사람은 서울의 불빛 아래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맛의 기억은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테라스 창문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하나의 그림 같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두 여성의 실루엣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맛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기억과 사랑의 맛이라는 것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감동이 전해졌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